엄마가 무슨 재혼을 해요? 나이가 몇인데? 지수야, 엄마도 외로워.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니. 영상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엄마가 무슨 재혼을 해요? 나이가 몇인데? 딸 박지수 32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이수연 57은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떨렸다. 지수야, 엄마도 외로워.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잖니. 5년? 겨우 5년이에요. 지수가 소리쳤다. 아빠 생각은 안 하세요? 우리 생각은요? 물론 생각하지. 하지만은 무슨, 나이 든 사람이 재혼하면 웃음거리예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들 박민호 35에게도 전화했다. 반응은 똑같았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57세에 무슨 재혼이에요? 그 남자 뭐 하는 사람인데요? 김태준 씨라고. 62세이고 은퇴한 회사원이야.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어. 자전거 동호회? 민호가 비웃었다. 엄마, 그런 데서 만난 남자 믿어요? 재산 노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뭘 알아요? 민호가 화를 냈다. 우리 아빠 유산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민호야, 태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집도 있고 연금도 받고. 그럼 왜 재혼을 해요? 혼자 살면 되잖아요.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은 이랬다. 5년 전 남편 박정훈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32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수연은 무너졌다. 1년간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빴다.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면 다행이었다. 엄마, 우리도 바빠요. 애들 키우고 회사 다니고. 이해해주세요. 2년이 지나자 자녀들은 더 뜸해졌다. 명절에만 얼굴을 봤다. 그것도 2시간 정도. 수연은 외로웠다.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다. 3년 전 친구가 권했다. 수연아, 자전거 타러 가자. 집에만 있지 말고.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친구가 계속 졸랐다. 결국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김태준 62를 만났다. 태준도 사별한 지 6년. 아내를 암으로 잃었다. 처음에는 그냥 동호회 회원이었다. 같이 자전거 타고 커피 마시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까워졌다. 태준은 따뜻했다. 말을 잘 들어줬다. 웃게 만들었다. 1년 후 태준이 고백했다. 수연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 살아요. 외롭지 않게. 수연은 고민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외로움이 너무 컸다. 네, 좋아요. 수연은 수락했다. 그리고 오늘 자녀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반응은 최악이었다. 엄마, 재혼은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허락 안 해요. 수연은 난감했다. 다음 날 자녀들이 함께 찾아왔다. 거실에 앉았다. 민호와 지수. 두 사람 모두 심각한 표정. 엄마, 그 남자 만나지 마세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왜? 태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해요? 나이 들어서 재혼하면 문제만 생겨요. 지수가 말했다. 무슨 문제? 재산 문제요. 민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우리 아빠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 집도. 그걸 그 남자한테 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각자 재산 따로 관리하기로 했어. 말이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지수가 비웃었다. 그리고 엄마. 민호가 말을 이었다. 나이 들어 재혼하면 건강 문제도 생겨요. 그 남자 아프면 엄마가 간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준 씨는 건강해. 지금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수가 말했다. 그리고 그 남자 자식들은 뭐래요? 찬성해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 태준에게도 자녀가 있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들도 반대했다. 아버지, 재혼은 너무 이르지 않아요?
아빠, 엄마 돌아가신 지 6년밖에 안 됐는데. 태준과 수연은 자녀들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민호가 애원했다.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체면? 수연가 되물었다. 네. 엄마가 재혼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저 나이에 재혼을 한 애 자식들이 뭐 했길래 이런 소리 들어요.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지수가 덧붙였다. 엄마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저희랑 안 볼 거예요. 뭐? 경고해요. 재혼하면 우리 안 와요. 손주들도 안 보여드려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선택하세요. 그 남자 아니면 우리. 두 사람은 일어나 떠났다. 수연은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외로움은 여전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전화했다. 수연 씨 괜찮아요? 응. 자식들이 반대해서. 우리 애들도 똑같아요. 태준이 한숨 쉬었다. 하지만 수연 씨,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들은 자기 인생 살고 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 권리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손주를 못 본다는 게 지금은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해할 거예요. 그럴까? 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전화를 끊고 수연은 생각했다. 태준 씨 말이 맞아. 우리 인생이야. 57세면 아직 젊어. 앞으로 20년, 30년을 혼자 살 순 없어. 일주일 후 수연은 결심했다. 재혼할 거야. 자녀들에게 알렸다.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엄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미안하지만 엄마 결정이야. 그럼 우리도 우리 결정할게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다.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예요. 민호야. 끊을게요. 뚝.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뚝.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3개월 후 결혼식. 작은 식당에서 조촐하게 했다. 하객은 동호회 회원 20명 정도. 자녀들은 오지 않았다. 양쪽 모두. 수연은 슬펐지만 웃으며 결혼식을 치렀다.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친구들이 축하했다. 태준과 수연은 서로 손을 잡았다. 여보, 행복하게 살아요. 태준이 말했다. 네, 당신도. 수연이 웃었다.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태준의 집으로 들어갔다. 수연의 집은 비워두고. 처음 한 달은 행복했다. 함께 밥 먹고 자전거 타고 영화 보고. 외롭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한 달 후부터 시작됐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의 딸 김수진 38이 갑자기 찾아왔다. 아버지, 나왔어요. 문을 열어줬다. 수진은 수연을 차갑게 봤다. 안녕하세요. 수연이 인사했다.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생활비 좀 주세요. 생활비? 왜?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생겼어요. 3천만 원만 주세요. 수연은 놀랐다. 태준도 당황했다. 3천만 원? 그건 너무 큰 돈인데. 아버지, 저 어떡해요? 그냥 도와주세요. 수진이 울었다. 태준은 난처했다. 수연은 옆에서 지켜봤다.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태준은 2천만 원을 줬다. 이것만 줄 수 있어. 미안하다. 고마워요, 아버지. 수진이 돈을 받고 일어났다. 떠나면서 수연을 힐끗 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수연은 불안했다. 뭔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불안은 정확했다. 수연의 황혼 재혼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됐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다. 지옥의 시작이 될 줄은. 한 달 후 태준의 아들 김민수 35가 찾아왔다. 저녁 8시.
예고 없이. 아버지, 저예요. 문을 열자 술 냄새가 났다. 민수야, 술 마셨구나. 들어와. 민수는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수연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버지, 저 여자 왜 여기 있어요? 뭐? 민수야, 말 조심해. 이분이 내 부인이야. 부인? 민수가 비웃었다. 겨우 몇 개월 만난 여자가 무슨 부인이에요.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민수야, 술 깨고 이야기하자. 태준이 달랬다. 싫어요. 지금 할 거예요. 민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아버지, 돈 좀 주세요. 돈? 너 월급 받잖아. 월급으로는 안 돼요. 빚이 있어요. 빚? 얼마나? 5천만 원이요. 태주는 놀라 입이 벌어졌다. 5천만 원? 무슨 빚이 그렇게 많아? 사업 투자했다가 실패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태주는 난처했다. 한 달 전 딸에게 2천만 원을 줬다. 이제 아들한테 5천만 원? 민수야, 그건 너무 큰 돈이야. 아버지도 여유가 없어. 거짓말. 민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통장에 1억 넘게 있잖아요. 엄마 보험금도 받았잖아요. 수연은 깜짝 놀랐다. 태준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 줄 몰랐다. 민수야, 그건. 태준이 당황했다. 그걸 우리 거예요. 엄마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에요. 민수가 수연을 노려봤다. 그런데 저 여자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말 조심해. 태준이 화를 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지 돈 노리는 거예요. 재혼하자마자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어. 수연이 처음으로 말했다. 저는 태준 씨 돈 원하지 않아요. 거짓말. 민수가 비웃었다. 57세에 재혼하는 여자가 돈 안 바라고 뭘 바라요? 민수야. 태준이 소리쳤다. 당장 사과해. 싫어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왜 사과해요? 민수는 일어났다. 아버지, 일주일 안에 5천만 원 주세요. 안 그러면. 민수가 협박했다. 저 여자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뭐?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아, 몰랐어요? 민수가 수연을 봤다. 우리 아버지, 엄마 암 투병할 때 바람 피웠어요. 간호사랑.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거짓말이야. 태준이 소리쳤다.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유언장에 태준에게는 최소한만 이라고 썼잖아요. 민수는 문을 열고 나갔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쾅. 문이 닫혔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태준을 봤다. 당신, 그게 사실이에요? 아니야. 태준이 급히 부인했다. 민수가 거짓말하는 거야. 술 마셔서. 하지만, 수연 씨, 나 믿어줘요. 나는 아내를 배신한 적 없어요. 수연은 태준의 눈을 봤다. 진심 같았다. 알겠어요. 믿을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생겼다. 다음 날 태준의 딸 수진이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아버지, 이분 기억하시죠? 제 남편 이정우예요. 그래. 오랜만이네. 정우는 뚱뚱한 40대 남자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다.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정우가 90도로 인사했다. 앉아요.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아버지. 수진이 말을 꺼냈다. 지난번 2천만 원으로는 부족해요. 3천만 원 더 필요해요. 뭐? 또? 태준이 놀랐다. 남편 사업이 생각보다 더 안 좋아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네. 그래서 3천만 원만 더 주시면 총 5천만 원으로 빚을 갚을 수 있어요. 태준은 난처했다. 수진아, 아빠도 돈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 어떡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요. 하지만 아버지가 엄마 보험금 받았잖아요.
5천만 원쯤 줄 수 있잖아요. 수연은 옆에서 듣고 있었다. 보험금. 얼마나 받은 거지? 수진아, 그 돈은. 태준이 말을 더듬었다. 그 돈은 우리 거예요.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가 평생 보험료 낸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혼해서 저 여자한테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태준이 화를 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수진이 서류를 꺼냈다. 이거 서명하세요. 이게 뭔데? 재산 분할 포기 각서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저와 오빠한테 간다는 거예요. 저 여자한테는 한 푼도 안 간다는 거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수진아, 그건 너무하잖아. 태준이 말했다. 뭐가 너무해요? 수진이 수연을 노려봤다. 저 여자 아버지 돈 노리고 재혼한 거 뻔하잖아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고 겨우 6년 만에 재혼이요? 말이 돼요? 수진아, 태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선택하세요. 우리 아니면 저 여자. 정우도 거들었다. 장인어른, 저희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장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인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주면 어떡합니까?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일주일 드릴게요. 수진이 일어났다. 서명하시고 3천만 원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랑 연 끊으시든지. 두 사람은 떠났다. 수연은 태준을 봤다. 당신, 나한테 숨긴 게 있어요? 뭐? 보험금이요. 얼마 받았어요? 태준은 시선을 피했다. 그게, 말해봐요. 1억 5천만 원. 수연은 숨이 막혔다. 1억 5천만 원? 그걸 나한테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야. 그냥 말 안 한 거지. 똑같은 거잖아요. 수연이 화를 냈다. 재혼하기 전에 말했어야죠. 미안해.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배신감을 느꼈다. 나는 내 재산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숨겼어. 그리고 수연이 물었다. 정말 바람 피운 적 없어요? 없어. 진짜야. 태준이 급히 부인했다. 하지만 수연은 믿기 힘들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태준은 코를 골며 잤다. 수연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이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걸까? 자식들 말이 맞는 걸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일주일 후 태준의 자녀들이 또 왔다. 이번에는 둘 다 함께. 민수와 수진.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돈을 줄 수가 없어. 뭐? 민수가 소리쳤다. 너희 빚은 너희가 해결해야지. 아빠가 다 해줄 순 없어. 아버지, 수진이 울었다. 그럼 저희 어떡해요?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아빠 결정이야. 민수가 수연을 노려봤다. 저 여자 때문이죠? 저 여자가 아버지한테 돈 주지 말라고 했죠? 아니야. 수연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짓말. 민수가 소리쳤다. 저 여자가 아버지 돈 다 차지하려는 거잖아요. 민수야, 말 조심해. 태준이 화를 냈다.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할게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일 다 폭로할 거예요. 동네방네 SNS에. 뭐? 엄마 암 투병할 때 간호사랑 바람 피운 것. 엄마 유언 무시하고 재혼한 것. 다 알릴 거예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수야, 그건 일주일 드릴게요. 돈 주시고 각서 쓰시든지 아니면 망신당하시든지. 두 사람은 떠났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수연은 태준을 봤다. 당신, 정말 바람 피운 거예요?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은 알았다. 사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태준이 눈물을 흘렸다. 한 번 실수였어. 진짜 한 번. 수연은 일어났다. 나 친정 갔다 올게요. 수연 씨. 하지만 수연은 떠났다.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갔다. 비워두었던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소파에 앉아 울었다. 내가 바보였어. 자식들 말을 들을 걸. 그날 밤 딸 지수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지수야. 엄마야. 엄마? 왜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수는 침묵했다. 그 남자랑 헤어질 거예요?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엄마 말했잖아요. 재혼하면 후회한다고. 응. 내 말이 맞았어. 그럼 빨리 헤어지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연은 울었다. 하지만 외로워. 엄마 정신 차려요. 외로움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다. 수연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어떡하지? 헤어져야 하나? 아니면 계속 살아야 하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수연은 태준의 집으로 돌아갔다. 헤어질 수는 없었다. 외로움이 너무 컸다. 수연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태준이 무릎 꿇고 사과했다.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죠? 네, 약속해요. 다 말할게요. 수연은 용서했다.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남았다.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자전거 동호회에 나갔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봤다. 수연아, 괜찮아? 친구 김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왜? 그냥. 요즘 소문이 좀. 무슨 소문?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 카페 화면을 보여줬다. 57세 여자가 62세 남자 재산 노리고 재혼. 제목부터 충격적이었다. 글을 읽었다. 우리 아버지가 사별 6년 만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57세 여자.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겨우 1년 만난 사람과 재혼이라니.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노리는 게 뻔합니다. 아버지는 속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나이 들어 재혼하는 사람들 다 돈 때문이죠. 57세면 아직 젊은데 62세 노인한테 시집 가는 건 재산 노린 거 확실. 자식들이 불쌍하네요. 법적 조치 취하세요. 그런 여자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일 수도. 수연은 손이 떨렸다. 이게 언제 올라온 거야? 3일 전이야. 너 몰랐어? 몰랐어. 수연아, 이거 태준 씨 자식들이 쓴 거 아니야? 그런 것 같아.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보여줬다. 당신 자식들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태준도 놀랐다. 뭐? 내가 얘기할게. 태준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인터넷에 글 올린 거 너야? 네, 제가 올렸어요. 민수는 당당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사실을 쓴 건데요. 저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맞잖아요. 아니야. 수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쓰라고 하세요. 그건 못하시죠? 그럼 제 말이 맞는 거예요. 민수야. 아버지 일주일 드렸잖아요. 시간 다 됐어요. 돈 주시고 각서 쓰세요. 안 그러면 더 심하게 폭로할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다음 날 더 심한 글이 올라왔다. 재혼남의 전처 암투병 중에 남편 바람 알고 있었다. 우리 엄마는 6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투병 중에 아버지가 간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지만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재산은 자녀들에게라고 명확히 쓰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재혼해서 그 여자에게 재산을 주려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댓글이 폭발했다. 바람 피운 남자가 재혼이라니. 전처 유언도 무시하고 그 여자도 그런 남자랑 결혼하다니. 둘 다 문제네요. 수연은 무너졌다. 동네 사람들도 다 봤을 것이다. 슈퍼마켓에 갔다. 주인 아줌마가 이상하게 봤다. 아줌마 요즘 어떠세요? 수연이 인사했다. 네. 아줌마는 대답만 하고 돌아섰다. 다른 손님들도 수군거렸다. 저분이 그 사람이래.
재산 노리고 재혼했다던데. 쯧쯧 나이가 몇인데. 수연은 빨리 계산하고 나왔다.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들이 손가락질했다. 저기 저 여자야. 인터넷에 나왔던. 부끄럽지도 않나.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다. 자전거 동호회도 나가기 힘들었다. 회원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봤다. 수연 씨, 요즘 힘드시죠? 한 회원이 물었다. 네. 좀. 제 생각엔요. 그 회원이 말했다. 너무 빨리 재혼하신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리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좀 그렇고. 자식들이 반대하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수연은 기분이 나빴다. 제 일인데 왜 남들이 판단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언을. 조언 필요 없어요. 수연은 일어나 떠났다. 결국 동호회도 그만뒀다. 집에만 있게 됐다. 태준도 힘들어했다. 수연 씨 미안해요. 내 자식들 때문에. 괜찮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인터넷을 봤다. 자신에 대한 글들이 계속 올라왔다. 57세 재혼녀, 62세 남편 재산 1억 5천만 원 노렸다. 황혼 재혼의 함정, 자녀들 피해. 사별 5년 만에 재혼, 전 남편 생각은? 댓글들은 더 악랄했다. 저런 여자 조심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 외로우면 다 재혼하나요? 자식들 버리고 재혼이라니. 전 남편 무덤에서 울겠네. 수연은 울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친정 자식들한테도 연락이 왔다. 아들 민호가 전화했다. 엄마, 인터넷 봤어요? 응. 엄마 망신이에요. 우리까지 피해봐요. 미안해. 미안하면 헤어지세요. 빨리. 하지만은 무슨. 엄마, 우리 회사에서 다 봤어요. 부장님이 자네 어머니 재혼하셨다며? 물어봤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요? 민호야. 이혼하세요. 아니면 저 연락 안 할 거예요. 뚝. 딸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엄마, 애들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너희 할머니 인터 넷에 나왔다고 놀려요.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에요. 빨리 헤어지세요. 뚝. 양쪽 자식들 모두 압박했다. 태준의 자식들 각서 쓰고 돈 내놔라. 수연의 자식들 빨리 이혼해라. 둘 다 연락을 끊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연과 태준은 집에만 있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 시선이 두려웠다. 자전거도 못 탔다. 친구도 못 만났다. 그냥 집에서 TV만 봤다. 여보, 미안해요. 태준이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한테 피해만 주네요. 아니에요. 내가 자식들 교육을 잘못했어요. 우리 자식들도 똑같아요. 두 사람은 한숨만 쉬었다. 어느 날 수연의 친구 영희가 찾아왔다. 수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수연이 거짓말했다. 거짓말. 얼굴 봐. 많이 힘들어 보여. 응, 좀. 수연아, 내 생각엔 말이야.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 양쪽 자식들한테 욕먹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하지만 외로워. 외로우면 친구들이랑 놀면 되지. 꼭 재혼해야 돼? 그리고 솔직히 말이야. 영희가 말했다. 그 남자 전처한테 바람 피웠잖아. 너한테도 그럴 수 있어. 그건 생각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이야. 빨리 끝내. 영희는 떠났다. 수연은 혼자 생각했다. 정말 이혼해야 하나. 그날 밤 태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무슨 이야기? 우리 이혼할까요? 태준은 놀랐다. 뭐? 왜? 이렇게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양쪽 자식들 다 반대하고 주변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수연 씨,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연이 울었다. 수연 씨, 태준이 수연을 안았다. 포기하지 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자식들도 나중엔 이해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관심 없어질 거예요. 하지만, 여보, 나 믿어요. 우리 끝까지 함께 해요. 수연은 태준을 안았다. 알겠어요. 조금 더 버텨볼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틀 후 태준의 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 아버지,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40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태준이 물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성년후견 청구서입니다. 뭐? 김태준 씨가 판단 능력이 흐려져서 재산 관리를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태준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나 정상이야. 아버지, 62세에 겨우 1년 만난 여자랑 재혼하는 게 정상인가요? 민수가 말했다. 그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에요. 저 여자한테 속은 거예요. 아니야. 변호사가 말했다.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 달 후 심리가 있을 겁니다. 이럴 수가. 태준이 무너졌다.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이혼하고 각서 쓰세요. 그럼 청구 취하할게요. 3일 드릴게요. 민수와 변호사는 떠났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내 자식이 날 후견인 청구를. 수연도 충격을 받았다. 여보, 어떡해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태준은 머리를 감쌌다. 수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재혼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자식들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3일이 지났다. 태준은 결정하지 못했다. 수연 씨,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울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태준의 딸 수진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오빠 민수와 함께.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못하겠어. 수연 씨랑 헤어질 수 없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성년후견 청구 진행합니다. 민수야, 제발. 태준이 애원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수진이 말했다. 저 여자한테 재산 다 뺏기면 어떡해요? 수연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속고 계세요. 민수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떠났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성년후견 심판 기일 통지서. 한 달 후 법원에 출석하라는 내용. 태준은 무너졌다. 내 자식들이 날 정신병자 취급을. 수연도 울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변호사 비용만 1,000만 원. 여보, 우리 각자 500만 원씩 낼까요? 수연이 제안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각자 500만 원씩 냈다.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여성 변호사. 김태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 이기기 힘듭니다. 왜요? 자녀들이 주장하는 게 62세에 1년 만난 사람과 재혼은 비정상적 판단이거든요. 법원도 그럴듯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정상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증명해야 해요. 정신과 검사, 치매 검사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달간 검사를 받았다. 정신과 신경과 치매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김태준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하지만 민수 측도 준비했다. 반대 측 변호사가 주장했다. 김태준 씨는 62세 고령입니다. 사별 6년 만에 1년 사귄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이는 외로움을 이용당한 것입니다. 이수연 씨는 김태준 씨의 재산 1억 5천만 원을 노렸습니다. 수연은 법정에서 울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재혼하면 안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씨가 재산분할 포기 각서를 거부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부부인데 왜 포기해야 합니까? 법정은 시끄러웠다. 3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가 말했다. 양측 주장을 다 들었습니다. 2주 후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민수가 수연을 마주쳤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 알아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저도 힘들어요. 수연이 울었다. 힘들면 포기하세요. 왜 우리 아버지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니까요. 사랑? 민수가 비웃었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태준이 쓰러져 있었다. 여보, 여보. 119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진찰했다.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18만 110.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네.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러시면 뇌졸중 올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태주는 3일간 입원했다. 수연은 병실에서 간호했다. 여보,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프고. 아니야. 내 잘못이야. 태준의 손이 떨렸다. 2주 후 판결일. 법정에 모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성년후견 청구를 기각합니다. 태준과 수연은 안도했다. 김태준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혼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겼다. 하지만 민수는 항소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편하지 않았다. 민수와 수진이 계속 전화했다. 아버지, 우리 포기 안 해요. 끝까지 싸울 거예요. 태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계속됐다. 한 달 후 태준이 또 쓰러졌다. 이번에는 심각했다. 경미한 뇌졸중. 왼쪽 팔다리에 약간 마비가 왔습니다. 크게 위험하진 않지만 재활이 필요합니다. 태주는 병원에 입원했다. 수연은 매일 병원에 갔다. 간호하고 밥 먹이고 재활 도왔다. 여보, 고마워요. 태준이 약하게 말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부부잖아요. 하지만 민수와 수지는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 여자랑 헤어지기 전까진. 냉정했다. 2개월 후 태주는 퇴원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왼쪽 팔을 잘 쓰지 못했다. 걷기도 힘들었다. 수연이 모든 걸 도왔다. 여보, 내가 할게요. 가만히 있어요. 밥 해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고. 태주는 미안했다. 수연 씨, 이러려고 재혼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짐이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에요. 하지만 힘들었다. 57세 여자가 반신불수 62세 남자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다. 수연도 지쳤다.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병원에 갔다.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무거운 것 드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남편을 돌봐야 해서. 요양보호사 고용하세요. 돈이. 변호사 비용,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갔다. 요양보호사 고용할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수연의 아들 민호가 찾아왔다. 6개월 만이었다. 엄마. 민호야. 수연이 반가워했다. 하지만 민호 얼굴은 차가웠다. 엄마, 그 남자 지금 어떤데요? 응. 뇌졸중 와서 거동이 불편해. 그럼 엄마가 간병하는 거예요? 응.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엄마. 민호가 소리쳤다. 정신 차려요. 그 남자 자식들은 뭐해요? 왜 엄마가 돌봐요? 걔들은 연락 끊었어. 그럼 더 이혼해야죠. 민호가 화를 냈다. 엄마까지 아프면 어떡해요? 하지만 남편인데. 남편은 무슨 겨우 6개월 산 사람이에요. 민호가 비웃었다. 엄마, 이혼하세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저 정말 연락 안 해요. 엄마 장례식에도 안 갈 거예요. 민호는 떠났다.
수연은 혼자 울었다. 그날 밤 태준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응,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수연 씨가 고생만 하네요.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태준이 울었다. 이혼해요. 수연 씨 자유롭게 살아요. 여보, 고마웠어요. 6개월이라도 함께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다. 일주일 후 이혼했다. 법원에서 협의 이혼. 재산 분할은 하지 않았다. 각자 가진 것만 가졌다. 이수연 씨, 김태준 씨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을 나왔다. 태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수연 씨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수연은 돌아섰다. 눈물을 흘리며 걸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자기 집, 비워뒀던 집, 텅 빈 집에 들어갔다. 소파에 앉았다. 혼자. 외로웠다. 6개월 전보다 더 외로웠다. 나, 뭐 한 거지? 재혼했다가 이혼하고, 돈도 다 쓰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울었다. 밤새도록 울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다. 이혼 후 한 달. 수연은 집에만 있었다. 밖에 나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다. 친구들도 연락하지 않았다. 수연아, 괜찮아? 영희가 전화했다. 응, 괜찮아. 이혼했다며? 잘했어. 그게 맞아. 응, 나와서 놀자. 자전거 타러 가자. 아니, 나 집에 있을래. 수연아, 그러지 마. 나와. 다음에. 전화를 끊었다. 혼자 있고 싶었다. TV만 봤다. 드라마, 예능, 뉴스. 하루 종일 TV. 밥도 제대로 안 먹었다. 라면, 빵. 체중이 5kg 빠졌다. 어느 날 택배가 왔다. 받아보니 태준이 보낸 것.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와 통장이 있었다. 편지를 읽었다. 수연 씨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고생만 시켰습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못 받았죠. 이 통장에 3천만 원 넣어뒀습니다. 받아주세요. 당신이 나를 돌봐준 값입니다.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태준. 수연은 울었다.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 3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여보, 고마워요. 하지만 받을 수 없었다. 태준은 지금 아픈데 돈이 필요할 텐데. 다음 날 택배로 다시 보냈다. 편지를 함께. 태준 씨에게. 고맙지만 받을 수 없어요. 당신이 더 필요해요.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수연. 일주일 후 다시 택배가 왔다. 또 통장. 편지. 수연 씨. 제발 받아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당신 덕분에 6개월 행복했습니다. 이 돈은 그 감사의 표시입니다. 마이너스 태준. 수연은 결국 받기로 했다. 3천만 원. 큰 돈이었다. 이걸로 뭘 하지? 생각했다. 여행? 아니다. 혼자 가기 싫다. 재테크? 모른다. 그냥 저축하기로 했다. 2개월 후. 수연의 딸 지수가 갑자기 찾아왔다. 엄마 나왔어. 지수야. 수연이 반가워했다. 1년 만이었다. 엄마 어떻게 지내? 지수가 물었다. 응. 그냥 집에 있어. 이혼했다며? 잘했어. 응. 엄마 나 할 말 있어. 지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 엄마 우리 집 좀 팔아줘. 뭐? 수연이 놀랐다. 엄마 집. 4억 정도 하잖아. 그거 팔아서 나한테 2억만 줘.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사업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해. 은행 대출은 한도 다 찼고. 하지만 지수야, 이 집은 엄마가 사는 집인데. 엄마 혼자 살기엔 너무 커. 작은 집으로 이사가. 그리고 나한테 2억 줘.
엄마, 나 어려워. 도와줘. 지수가 애원했다. 수연은 고민했다. 지수야, 좀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줘. 다음 주까지. 지수는 떠났다. 다음 날 아들 민호도 찾아왔다. 엄마, 나도 할 말 있어. 뭔데? 엄마, 나한테 5천만 원만 빌려줘. 5천만 원? 응. 투자할 곳이 있어. 1년 후에 2배로 갚을게. 투자? 무슨 투자? 친구 사업인데 확실해. 나 믿어줘. 수연은 불안했다. 민호야,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 아니야. 확실해. 엄마, 나 도와줘. 엄마, 나 어려워. 제발. 민호가 애원했다. 수연은 난처했다. 일주일 후 수연은 결정했다. 집을 팔기로 했다. 부동산에 내놓았다. 한 달 만에 팔렸다. 4억 2천만 원.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2억짜리. 남은 돈 2억 2천만 원. 지수에게 2억 줬다. 민호에게 5천만 원 줬다. 남은 돈 1억 7천만 원. 그리고 태준이 준 3천만 원. 총 2억. 수연은 이 돈으로 살기로 했다. 하지만 3개월 후 민호가 다시 왔다. 엄마, 5천만 원 더 필요해. 뭐? 또? 투자가 잘 안 돼. 더 넣어야 해. 민호야, 나 돈 없어. 거짓말. 엄마 통장에 2억 있잖아. 그건 내가 살아갈 돈인데. 엄마, 나 죽으라고? 제발. 민호가 울었다. 수연은 어쩔 수 없었다. 5천만 원 더 줬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 6개월 후 지수가 또 왔다. 엄마, 3천만 원만 더 줘. 지수야, 나 진짜 없어. 엄마, 나 어려워. 남편 사업 망하면 우리 집 날아가. 지수가 울었다. 수연은 또 줬다. 3천만 원. 남은 돈 1억 2천만 원. 1년이 지났다. 수연은 깨달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ATM으로 본다는 것을. 민호는 투자금 1억을 받아갔다. 1년 후에 갚을게 했지만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전화했다. 민호야, 돈 언제 갚을 거야? 엄마, 지금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1년 지났잖아. 알았어. 나중에. 뚝. 전화를 끊었다. 지수는 2억 3천만 원을 받아갔다. 나중에 갚을게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전화했다. 지수야, 돈. 엄마, 우리도 힘들어요. 나중에요. 뚝. 수연은 깨달았다. 자식들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재혼 반대한 것도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엄마 재산 지키려는 거였다. 그리고 이혼하자마자 돈을 요구했다. 나 바보였어. 울었다. 어느 날 친구 영희가 찾아왔다. 수연아, 요즘 어때? 응. 그냥. 얼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수연은 모든 걸 털어놨다. 재혼, 이혼, 자식들한테 돈 준 것. 영희는 놀랐다. 수연아, 미쳤어? 왜 그렇게 많이 줘? 자식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래도 그렇지. 3억 넘게 줬어? 응. 갚을 거라도 해. 모르겠어.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너 이용당한 거야. 응. 나도 알아. 자식들한테 돈 받아내. 법적으로. 하지만 자식들인데. 자식이면 뭐해. 너 이용했잖아.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못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영희는 화가 났다. 수연아, 정신 차려. 자식들은 너 생각 안 해. 돈만 생각해. 그리고 태준 씨는 어떻게 됐어? 모르겠어. 이혼 후에 연락 안 했어. 한번 연락해봐. 혹시 몰라. 그날 밤 수연은 태준에게 전화했다. 1년 만이었다. 여보세요? 태준의 목소리. 태준 씨. 나 수연이에요. 수연 씨. 태준이 반가워했다. 잘 지냈어요? 응. 그럭저럭. 당신은? 나도 그냥. 재활 치료받고 있어. 많이 나아졌어요? 응, 이제 걸을 수 있어. 지팡이 짚고.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다. 수연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은 놀랐다. 뭐? 보고 싶어요. 커피 한 잔 해요. 안 되면 괜찮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수연은 생각했다. 만나야 하나? 아니면 끊어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외로움이 컸다. 좋아요. 만나요. 정말요? 고마워요. 일주일 후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만나기 3일 전, 수연은 은행에 갔다. 통장 정리를 하려고.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이 통장 잔액이. 1억 2천만 원 있죠? 아니요. 3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뭐? 수연이 놀랐다. 여기 보세요. 한 달 전에 9천만 원 출금됐어요. 그럴 리가. 나 출금 안 했는데. 고객님 명의로 출금됐어요. 현금 인출. 수연은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난 돈 안 찾았어요. 직원이 CCTV를 확인했다. 고객님, 이분 아세요? 화면을 보여줬다. 아들 민호였다. 민호가 수연의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와서 9천만 원을 인출한 것. 수연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뒤졌다. 도장이 없었다. 통장도 없었다. 민호가 가져간 것이다. 급히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엄마 통장에서 돈 찾은 거 너야. 대답해. 9천만 원. 엄마, 그게. 민호가 더듬었다. 어떻게 엄마 도장 훔쳐서 돈을 찾을 수가 있어? 미안해요, 엄마. 너무 급했어요. 급하면 훔쳐도 돼? 수연이 소리쳤다. 엄마, 나 진짜 어려웠어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그래도 그렇지. 엄마한테 말이라도 하지. 말하면 안 줄 거잖아요.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민호야. 그 돈 엄마가 살아갈 돈이야. 어떻게? 엄마 나중에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나중은 언제야? 너 1억도 안 갚았잖아. 엄마. 민호가 소리쳤다. 엄마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데. 수연은 가슴이 무너졌다. 민호야. 엄마도 살아야지. 엄마는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이 얼만데? 한 달 80만 원이야. 그걸로 살아요. 엄마 혼자 사는데 충분하잖아요. 수연은 울었다. 민호야. 엄마 병원비는? 약값은? 엄마 건강보험 있잖아요. 민호가 짜증을 냈다. 엄마 그만해요. 나도 힘들어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수연은 무너졌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키웠나? 30년 넘게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이게 보답인가? 밤새 울었다. 다음 날 딸 지수에게도 전화했다. 지수야, 오빠가 엄마 통장에서 9천만 원 훔쳐갔어. 알아요. 지수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알아? 수연이 놀랐다. 오빠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돈 빌리기 힘들어서 그냥 찾았다고. 그게 훔치기잖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오빠도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수연은 믿을 수 없었다. 지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 솔직히 말해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엄마 혼자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잖아요. 뭐? 엄마 나이가 60인데 앞으로 얼마나 살아요? 20년? 30년? 그 돈이면 충분하잖아요. 수연은 숨이 막혔다. 지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지수야, 엄마, 우리도 살아야 돼요. 애들 키우고 집 대출 갚고. 엄마보다 우리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엄마 이해해줘요. 우리 어려워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수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내 자식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나? 내가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원래 이런 건가? 생각할수록 슬펐다. 그날 밤 태준에게 문자가 왔다. 수연 씨 모레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으시죠? 수연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만나서 뭐하지? 나도 망했는데. 태준 씨한테 또 짐만 들 텐데. 하지만 너무 외로웠다. 네, 괜찮아요. 이 시에 카페에서 봐요. 답장을 보냈다. 이틀 후 카페. 수연은 30분 일찍 도착했다. 거울을 봤다. 초췌했다. 화장을 했지만 가려지지 않았다. 1년 만에 10kg 빠졌다. 주름도 늘었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4시. 태준이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다. 수연은 일어났다. 태준 씨. 수연 씨. 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태준도 많이 변했다. 머리가 더 휘어졌다. 얼굴도 수척했다. 앉으세요. 수연이 자리를 권했다. 태준은 천천히 앉았다. 오랜만이에요. 태준이 말했다. 네. 1년 됐네요. 건강하셨어요? 네. 당신은요? 재활 치료받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다. 수연 씨.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수연은 눈물이 났다. 태준 씨. 나 망했어요. 뭐? 수연은 모든 걸 털어놨다. 자식들에게 3억 넘게 준 것. 아들이 통장에서 9천만 원 훔쳐간 것. 지금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 것. 태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럴 수가. 어떻게 자식들이. 나 바보였어요. 수연이 울었다. 자식들만 믿고. 태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 씨, 우리 똑같네요. 네? 나도 똑같이 당했어요. 태준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이혼 후 자녀들이 계속 돈을 요구했다. 민수가 5천만 원, 수진이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줬다. 그리고 남은 돈 7천만 원. 그것도 얼마 전에 다 사라졌어요.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다. 뭐? 민수가 내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 어떻게? 내 도장이랑 신분증 복사했나 봐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이 나왔어요. 그럴 수가. 그리고 수진이는 내 집을 담보로 또 대출받았어요. 3천만 원. 수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래서 지금 빚만 8천만 원이에요. 태준이 한숨 쉬었다. 태준 씨.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연금으로 조금씩 갚고 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20만 원이면 33년 걸려요. 네. 아마 죽기 전엔 못 갚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똑같이 당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이용당하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 참 바보 같네요. 수연이 웃으며 울었다. 그러게요. 평생 자식 키우느라 살았는데 이게 보답이네요. 태준도 웃으며 울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다.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1시간 후 진정됐다. 수연 씨, 우리 어떡하죠? 태준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수연은 놀랐다. 뭐? 아니, 재혼 말고요. 태준이 급히 말했다. 그냥 친구로 가끔 만나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고. 우리 둘 다 외롭잖아요. 자식들도 없고 친구도 없고. 수연은 생각했다. 다시 만나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지만 너무 외로웠다. 좋아요. 친구로 만나요. 정말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네. 하지만 재혼은 절대 안 해요. 알아요. 나도 재혼은 이제 지겨워요. 태준이 웃었다. 두 사람은 악수했다. 친구 하자고요. 네, 친구.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재혼한 부부가 아니라 친구로. 편했다. 서로 돈 요구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 돈 냈다. 서로 부담 주지 않았다. 그냥 외롭지 않게 함께 시간 보냈다.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산책하다가 태준이 말했다. 수연 씨, 솔직히 말하면 나 수연 씨 좋아해요. 태준 씨. 아니, 사랑하는 건 아니고요. 태준이 웃었다. 그냥 좋아요. 편해요. 나도요. 수연이 웃었다. 태준 씨랑 있으면 편해요. 그럼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친구로.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찾아왔다. 엄마, 또 만나고 있어? 누구를? 그 남자. 김태준. 응. 친구로 만나. 친구? 민호가 비웃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또 속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진짜 친구야. 거짓말. 그 남자 엄마 남은 돈 3천만 원 노리는 거예요. 수연은 화가 났다. 민호야. 내가 그 돈 훔쳐갔잖아. 그건 빌린 거예요. 빌렸으면 갚아야지. 갚을게요. 나중에. 나중은 언제야? 모자가 소리쳤다. 민호가 협박했다. 엄마, 그 남자 만나면 진짜 연락 끊어요. 나중에 엄마 아파도 안 올 거예요. 그래, 오지 마. 수연이 처음으로 소리쳤다. 나 혼자 살 거야. 너희 없이. 민호는 놀랐다. 엄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처음이었다. 엄마. 나가. 수연이 문을 열었다. 다시는 오지 마. 민호는 떠났다. 수연은 깨달았다. 자식들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자유롭다는 것을. 그날 밤 딸 지수에게도 전화했다. 지수야, 엄마 이제 너희한테 돈 안 줄 거야. 뭐? 갑자기 왜? 그리고 연락도 안 할 거야. 너희도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너희는 너희 인생 살고. 엄마.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민호, 지수 번호를 차단했다. 처음으로 자유로웠다. 자녀들과 연락을 끊은 후 수연은 처음으로 평화로웠다. 전화도 안 왔다. 돈 달라는 소리도 없었다. 태준과 계속 만났다. 일주일에 2번으로 늘었다. 수연 씨, 오늘 뭐 할까요? 영화 볼까요? 좋아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행복했다.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연 씨, 우리 다시 재혼 생각 없어요? 수연은 놀랐다. 뭐? 아니, 그냥. 우리 계속 만나잖아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고. 하지만 태준 씨, 우리 한번 실패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아요. 뭐가? 이번엔 자식들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만 살면 돼요. 수연은 생각했다. 재혼. 다시.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태준이 좋았다.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한 달 후 수연은 결정했다. 태준 씨 재혼해요. 정말요? 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자식들한테 알리지 말아요. 그리고 재산은 철저히 분리해요. 좋아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재혼 신고도 안 해요. 그냥 사실혼으로 살아요. 왜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쉽게 헤어질 수 있게. 태주는 조금 슬펐지만 이해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함께 살기 시작했다. 태준의 집에서. 재혼 신고는 하지 않았다. 자녀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그냥 둘이서만 알았다. 처음 한 달은 조심스러웠다. 여보, 밥 먹을까요? 수연이 불렀다. 여보라고 부르지 마요. 태준이 웃었다. 그냥 이름 불러요. 왜요? 여보라고 하면 부부 같잖아요. 우린 친구예요. 하, 그래요?
알겠어요, 태준 씨. 수연 씨도. 두 사람은 친구처럼 살았다. 각자 방 썼다. 각자 돈 관리했다. 밥값도 번갈아 냈다. 부담 없었다. 3개월이 지나자 익숙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준이 커피를 내려줬다. 수연 씨 커피. 고마워요, 태준 씨. 함께 아침 먹고 같이 산책 나갔다. 자전거도 다시 탔다. 동호회는 안 갔다. 둘이서만 탔다. 행복했다. 하지만 6개월 후 문제가 생겼다. 태준의 딸 수진이 우연히 발견한 것. 아버지 집 앞을 지나가다 창문으로 수연을 봤다. 저 여자가 왜 아버지 집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찾아왔다. 초인종을 눌렀다. 수연이 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다. 당신 왜 여기 있어요? 그게. 수연이 당황했다. 태준이 나왔다. 수진아, 왜 왔어?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들어와. 설명할게. 거실에 셋이 앉았다. 아버지, 설명하세요. 왜 저 여자가 아버지 집에서 자고 있어요? 우리 다시 만나고 있어. 뭐? 수진이 소리쳤다. 다시 재혼한 거예요? 재혼은 아니고 그냥 함께 살고 있어. 미쳤어요. 수진이 수연을 노려봤다. 당신 또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죠? 아니에요. 수연이 말했다. 거짓말. 당신 같은 여자 뻔해요. 수진아. 태준이 소리쳤다. 수연 씨한테 사과해. 싫어요. 저 여자 때문에 아버지가 빚까지 졌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빚이잖아. 뭐? 태준이 폭발했다. 너희가 내 명의로 대출받고 집 담보 잡고 다 너희가 한 짓이잖아. 수지는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야. 이미 8천만 원이나 줬어. 하지만 이제 그만해.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 이제 수연 씨랑 살 거야. 너희 상관하지 마. 아버지가 미쳤어요. 수진이 울었다.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수진은 일어났다. 좋아요. 그럼 우리도 아버지 버릴 거예요. 그래, 버려. 태준이 소리쳤다. 수진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태준은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수연 씨. 또 이런 일이. 괜찮아요. 수연이 태준을 안았다.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돼요. 하지만 수진이가 민수한테 말하면 말하게 둬요. 우리 상관없어요. 예상대로 일주일 후 민수가 찾아왔다. 태준의 아들. 아버지, 또 그 여자랑 사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미쳤어요. 민수가 소리쳤다. 한 번 실패한 것도 모자라 또. 나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행복? 저 여자한테 속고 있으면서. 아니야. 수연 씨는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는 모르세요. 민수가 수연을 가리켰다. 저 여자 자식들한테도 버림받았어요. 돈 다 뜯어먹히고. 수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어떻게? 조사했어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다. 저 여자 친정 자식들이 3억 넘게 뜯어갔대요. 그래서 지금 빈털털이에요. 태주는 놀랐다. 수연 씨, 그게 사실이에요? 네. 왜 말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민수가 비웃었다. 봐요, 아버지. 저 여자도 문제 많아요. 자식 교육도 못 시킨 여자예요. 닥쳐. 태준이 소리쳤다. 너희도 똑같잖아. 내 명의로 대출받고. 그건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민수는 떠났다. 거실에 둘만 남았다. 수연 씨, 왜 말 안 했어요? 미안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거 없어요. 태준이 수연을 안았다. 나도 똑같아요. 태준 씨, 우리 둘 다 자식들한테 당했어요. 부끄러울 건 자식들이에요. 수연은 울었다.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우리 이제 자식들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두 사람은 서로 안았다. 그날부터 진짜로 자녀들을 잊었다. 전화도 안 했다. 연락도 안 했다. 명절에도 만나지 않았다. 그냥 둘이서만 살았다. 1년이 지났다. 태준과 수연은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운동했다. 점심에는 함께 요리했다. 저녁에는 함께 TV 봤다. 친구들도 생겼다. 노인정에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들. 수연 씨, 태준 씨, 여기 앉으세요. 고마워요. 함께 화투치고 얘기하고. 외롭지 않았다. 어느 날 태준이 말했다. 수연 씨,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어디로? 제주도요.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갔잖아요. 그러네요. 좋아요. 두 사람은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났다. 바다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산책하고. 행복했다. 수연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나도요. 너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다음 날, 태준이 갑자기 쓰러졌다. 여보, 태준 씨. 119를 불렀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경색입니다.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하지만 성공 확률이 50%입니다. 실패하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수술해주세요. 제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분 연락처 주세요. 가족은 자녀들이 있는데 연락 끊었어요. 그럼 환자분 배우자세요? 사실혼이에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면 수술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분들 연락하셔야 합니다.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민수에게 전화했다. 1년 만이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이수연이에요. 뭐예요? 태준 씨가.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수술 동의가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민수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조건 있어요. 조건? 아버지 재산 포기 각서 써요. 그럼 가죠. 수연은 분노했다. 지금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요. 죽기 전에 각서 받아야죠. 이 사람이. 30분 드릴게요. 각서 쓸 거면 연락하세요. 뚝. 수연은 무너졌다. 어떡하지? 태주는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자녀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험해진다. 수연은 결심했다. 각서를 쓰기로. 민수에게 전화했다. 각서 쓸게요. 빨리 와요. 30분 후 민수와 수진이 왔다. 서류를 들고. 여기 서명하세요. 수연은 서류를 봤다. 김태준의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한다. 이수연은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 수연은 펜을 들었다. 서명했다. 이제 수술 동의해주세요. 민수와 수진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태주는 수술실로 들어갔다. 5시간의 긴 수술. 수연은 복도에서 기다렸다. 민수와 수진은 기다리지 않고 떠났다. 수술 끝나면 연락주세요. 냉정했다. 6시간 후 수술이 끝났다. 의사가 나왔다. 성공했습니다. 수연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주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수연은 매일 병원에 갔다. 면회 시간 10분. 그것뿐이었다. 태준 씨 나예요. 수연이에요. 태주는 의식이 없었다. 기계의 의지에 숨쉬고 있었다. 깨어나요. 제발. 수연은 태준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의사가 말했다.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왔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쯤? 모릅니다. 환자분께 달렸어요. 수연은 매일 병원에 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면회 시간마다 태준에게 말을 걸었다. 태준 씨, 오늘 날씨 좋아요. 창밖에 단풍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좋아하는 프로그램 했어요. 같이 보고 싶었는데. 빨리 깨어나요. 우리 제주도 다시 가기로 했잖아요. 태주는 대답이 없었다. 2주가 지났다. 어느 날 민수가 병원에 왔다. 아버지 어때요? 아직 의식이 없어요. 그래요? 민수는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다. 왜 왔어요? 수연이 차갑게 물었다. 아버지 재산 정리하려고요. 뭐? 아버지 살아계실지 모르잖아요. 미리 정리해야죠. 수연은 화가 났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알아요.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야죠. 민수가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 진명에 이전하려고요. 지금요? 네. 당신도 서명했잖아요. 재산 포기 각서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건 수술동에 받으려고. 각서는 각서예요. 법적 효력 있어요. 민수는 서류를 내밀었다. 아버지한테 서명받아야 하는데 의식이 없으니 당신이 대리로 받아줘요. 못해요. 왜요? 당신도 동의했잖아요. 아직 태준 씨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민수가 웃었다. 수연은 거부했다. 싫어요. 나가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민수가 일어났다.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민수는 떠났다. 수연은 무서웠다. 태준 씨가 깨어나기도 전에 재산을 다 가져가려 하다니.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각서에 서명하셨으면 법적으로 막기 힘듭니다. 하지만 태준 씨가 의식이 없는데 자녀들이 성년 후견인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럼 어떡해요? 태준 씨가 깨어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어요. 수연은 절망했다. 3주째. 태준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수연은 매일 병원에 갔다. 하지만 지쳤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57세 여자가 매일 병원 왕복하는 건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쓰러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달려왔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과로입니다. 제대로 먹지도 않으셨네요.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입원하셔야 해요. 안 돼요. 태준 씨 봐야 돼요. 지금 환자분도 환자세요. 수연은 어쩔 수 없이 3일간 입원했다. 그 3일 동안 태준을 보지 못했다. 너무 불안했다. 3일 후 퇴원하고 태준을 보러 갔다. 중환자실. 태준의 침대가 비어 있었다. 태준 씨 어디 갔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다. 김태준 환자분요?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뭐? 왜? 의식이 돌아왔어요. 어제. 수연은 달려갔다. 일반 병실 302호. 문을 열었다. 태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뜨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태준 씨. 수연이 달려갔다. 태준이 고개를 돌렸다. 수연 씨. 목소리가 약했지만 분명했다. 태준 씨. 깨어났어요. 수연이 울었다. 미안해요. 걱정 많이 했죠. 괜찮아요. 깨어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 씨. 민수가 어제 왔었어요. 민수가? 네. 진명의 이전 서류를 가져왔어요. 뭐? 서명하라고 했어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서명했어요? 네. 왜요?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태준이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그랬어요. 서명 안 하면 병원비 안 낸다고. 수연은 무너졌다. 그럴 수가. 미안해요, 수연 씨. 나 때문에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 또 이렇게. 괜찮아요. 수연이 태준을 안았다. 집은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나갈 곳이 없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수연 씨 집? 네. 제 집은 작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태준은 울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후 태준은 퇴원했다.
수연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2억에 산 작은 아파트. 20평.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작지만 따뜻하네요.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병원비가 문제였다. 수술비, 입원비, 약값. 총 3천만 원. 수연이 가진 돈이 딱 3천만 원이었다. 전부 병원비로 나갔다. 이제 남은 돈이 없었다. 여보, 어떡해. 수연이 통장을 보며 한숨 쉬었다. 미안해요. 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내 병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 연금으로 살아요. 수연의 연금 80만 원. 태준의 연금 90만 원. 합쳐서 170만 원. 여기서 집 관리비 20만 원, 식비 5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병원비 30만 원. 남는 돈 60만 원. 빠듯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준이 커피를 내렸다. 수연 씨 커피. 고마워요. 함께 아침 먹고 짧은 산책하고. 태준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지팡이 짚고 천천히 걸었다. 천천히 가요. 괜찮아요. 수연 씨랑 같이 걸으면 안 힘들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수연의 친구 영희가 찾아왔다. 수연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영희는 작은 집을 둘러봤다. 많이 작아졌네. 예전 집은 4억짜리였는데. 응. 팔았어. 왜? 자식들 도와주려고. 영희는 한숨 쉬었다. 수연아, 후회 안 해? 뭐? 재혼. 태준 씨 때문에 돈 다 날리고 자식들한테도 버림받고. 수연은 생각했다. 후회하냐고. 돈은 다 날렸다. 집도 작아졌다. 자식들과도 연락 끊었다. 하지만 안 해. 수연이 미소 지었다. 정말? 응. 나 지금 행복해. 수연은 거실을 봤다. 태준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태준 씨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그걸로 충분해. 영희는 수연을 안아줬다. 수연아, 잘 살아. 행복해. 응, 고마워. 1년이 지났다. 태준은 많이 회복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다. 수연 씨 봐요. 혼자 걸어요. 잘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자전거를 탔다. 예전처럼은 아니었다. 천천히 조금씩. 하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태준이 말했다. 수연 씨, 우리 정식으로 재혼할까요? 뭐? 재혼 신고요. 법적으로 부부되는 거. 왜 갑자기? 그냥. 수연 씨한테 미안해서. 태준이 말했다. 지금 우리 사실혼이잖아요. 나 죽으면 수연 씨 아무것도 못 받아요. 괜찮아요. 난 돈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내 연금이라도 받아야죠. 하지만 재혼 신고하면 자녀들은 신경 안 써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수연은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좋아요. 재혼해요. 일주일 후 구청에 갔다. 재혼 신고. 축하합니다. 혼인 신고 완료됐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부부네요. 태준이 웃었다. 네, 진짜 부부. 수연도 웃었다. 구청을 나오며 태준이 말했다. 수연 씨, 우리 반지 사요. 반지? 결혼 반지요. 지난번엔 못 샀잖아요. 돈 아까워요. 괜찮아요. 5만 원짜리 은반지 사요. 두 사람은 은반지를 샀다. 서로에게 끼워줬다. 수연 씨 사랑해요. 끝까지 함께해요. 나도 사랑해요, 태준 씨. 하지만 그날 저녁, 태준의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재혼 신고했다며요? 그래. 냈다. 미쳤어요. 어떻게 그 여자랑 또 재혼을 해요? 나 행복해.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다. 아버지 연금까지 저 여자한테 주려고요? 수연 씨는 내 부인이야. 인정 못해요. 이혼 소송 걸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수연 씨랑 끝까지 살 거야. 전화를 끊었다. 수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소송 건다는데. 괜찮아요. 태준이 수연을 안았다. 우리 사랑이 더 강해요. 예상대로 일주일 후 법원에서 우편이 왔다. 혼인무효 청구 소송. 민수와 수진이 함께 소송을 건 것. 아버지가 판단 능력 없는 상태에서 재혼했으니 무효다.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했다. 돈이 없었다. 여보, 어떡해. 수연이 걱정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요. 무료 변호 해줘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를 붙여줬다. 3개월 후 법정. 민수와 수진이 주장했다. 아버지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수연에게 속아 재혼한 것입니다. 태준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김태준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62세에 처음 재혼, 65세에 두 번째 재혼.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법정은 시끄러웠다. 판사가 태준에게 직접 물었다. 김태준 씨, 정말 이수연 씨와 재혼하기 원하십니까? 네. 태준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강요받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 판결. 혼인무효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겼다. 태준과 수연은 서로 안았다. 우리 이겼어요. 네, 우리가 이겼어요. 민수와 수지는 분해서 법정을 나갔다. 복도에서 민수가 수연을 마주쳤다. 당신, 우리 아버지 놔줘요. 싫어요. 우리 사랑해요. 사랑? 민수가 비웃었다. 당신 같은 여자가 사랑을 알아요? 알아요. 수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보다 훨씬 잘 알아요. 뭐?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당신들은 아버지 돈만 원했잖아요. 하지만 난 아버지를 원해요. 그 사람 자체를. 수연은 돌아서서 태준에게 갔다. 여보, 집 가요. 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다. 그날 밤 수연이 물었다. 태준 씨 후회 안 해요? 뭐? 저 때문에 자식들이랑 싸우고 재산도 다 잃고. 태준은 수연을 안았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요? 네. 수연 씨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걸로 충분해요. 수연은 울었다. 나도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두 노인은 작은 집에서 서로 안고 행복했다. 돈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서로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3년이 흘렀다. 태준 68세, 수연 60세. 두 사람은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연금 170만 원으로 빠듯하게 살았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산책했다. 그것만으로 행복했다. 어느 봄날 수연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결과가 나왔다. 이수연 씨 갑상선에 혹이 있습니다. 혹? 조직검사 해봐야 하는데 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말하지 못했다. 태준 씨 걱정하실 텐데 혼자 고민했다. 일주일 후 조직검사. 결과. 초기 갑상선암입니다.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보험 적용하면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 통장에는 50만 원밖에 없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럼 치료를 못 하시는데요. 수연은 난감했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말했다. 여보, 나 암이래요. 뭐? 태준이 놀랐다. 갑상선암. 수술해야 하는데 300만 원 필요해요. 300만 원. 태준이 생각했다. 우리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다. 태준이 결심했다. 내가 구할게요.
어떻게? 빚을 내요. 대출. 안 돼요. 연금으로 어떻게 갚아요? 괜찮아요. 조금씩 갚으면 돼요. 하지만 수연 씨 생명이 중요해요. 태주는 은행에 갔다. 하지만 대출이 안 나왔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소득도 적어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제발. 아내가 암이에요. 죄송합니다. 태주는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다. 모두 거절당했다. 마지막으로 대부업체에 갔다. 300만 원 빌려주세요. 이자 연 20%인데 괜찮으세요? 네. 갚을 수 있으세요? 네. 연금으로 조금씩.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줬다. 300만 원. 이자는 한 달에 5만 원. 수연은 수술했다. 성공적이었다. 완치됐습니다. 잘 회복하세요. 태주는 병실에서 수연을 안았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여보. 수연이 울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빚 갚기가 힘들었다. 연금 170만 원에서 생활비 120만 원, 이자 5만 원. 남는 돈 45만 원. 여기서 원금을 갚아야 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갚기로 했다. 그러면 30개월, 2년 반이 걸린다. 빠듯했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문 앞에 택배가 있었다. 받아보니 익명. 상자를 열었다. 현금 봉투가 있었다. 100만 원. 그리고 쪽지.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나빴어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마이너스 지수. 수연은 울었다. 딸이 보낸 것이었다. 일주일 후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에도 현금 봉투. 50만 원. 쪽지. 엄마 갚을게요. 조금씩. 미안해요. 마이너스 민호.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자식들이. 정신 차렸구나. 태준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딸 수진이 찾아왔다. 아버지. 수진아? 미안해요, 아버지. 수진이 울었다. 그동안 너무 나빴어요. 이거라도 받으세요.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다. 50만 원. 수진아. 매달 조금씩 갚을게요. 제가 빌린 거 다 갚을게요. 태주는 딸을 안았다. 고맙다. 정신 차려줘서. 죄송해요, 아버지. 수진은 울며 떠났다. 하지만 태준의 아들 민수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1년이 더 지나도 태준은 슬펐지만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어요. 민수는 민수 인생 사는 거죠. 그렇게 5년이 흘렸다. 태준 73세, 수연 65세. 둘 다 건강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함께 운동하고 함께 밥 먹고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행복했다. 수연의 딸 지수는 매달 30만 원씩 보냈다. 아들 민호는 3개월에 한 번 50만 원씩 보냈다. 태준의 딸 수진도 매달 20만 원씩 보냈다. 빚은 다 갚았다. 그리고 조금씩 저축했다. 5년간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됐다. 어느 날 태준이 제안했다. 수연 씨, 우리 여행 가요. 여행? 어디로? 유럽이요. 평생 가보고 싶었어요. 유럽? 돈이 많이 드는데. 괜찮아요. 우리 저축한 돈으로. 하지만 그 돈은. 수연 씨, 우리 언제 또 갈 수 있겠어요? 태준이 말했다. 지금 가요. 건강할 때. 수연은 고민하다 결심했다. 좋아요. 가요. 2달 후 유럽 여행.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15일간의 여행. 평생 처음이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베니스에서 곤돌라 타고 알프스에서 설경 보고. 행복했다. 수연 씨 행복해요? 태준이 물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수연이 웃었다. 나도요. 수연 씨랑 함께여서. 두 노인은 알프스 산 앞에서 손을 잡았다. 여행에서 돌아와 사진을 정리했다. 앨범을 만들었다. 우리 추억이네요. 수연이 말했다. 네. 평생 간직할 추억.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다. 태준의 아들 민수였다. 10년 만이었다. 아버지, 민수야. 민수는 많이 변해 있었다. 머리가 휘어졌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들어와. 거실에 셋이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 10년간 정말 나빴습니다. 돈만 밝히고 아버지 생각은 안 하고. 민수가 울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똑같이 당했습니다. 뭐? 제 아들놈이 제 돈 다 들고 도망갔습니다. 빚만 남기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태주는 아들을 안았다. 괜찮아. 이제 정신 차렸으면 됐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수연에게 절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못됐습니다. 일어나요, 민수 씨. 수연이 민수를 일으켰다.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매달 보내겠습니다. 태주는 봉투를 돌려줬다. 됐어. 내가 쓰렴. 하지만 넌 내 빚 갚아야지. 아빠는 괜찮아. 민수는 또 울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왔다. 가끔 돈도 가져왔다. 20만 원, 30만 원. 아버지, 이거 생활비 보태세요. 고맙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였다. 2년 후 태준 75세, 수연 67세. 어느 가을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수연 씨, 우리 12년 됐네요. 뭐가요? 처음 만난 지요. 자전거 동호회에서. 아, 그러네요. 벌써 12년. 후회 안 해요? 태준이 물었다. 뭐? 나랑 재혼한 거요. 돈도 다 잃고 자식들한테도 고생하고. 수연은 웃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말요? 네.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나도요. 태준이 수연의 손을 잡았다. 수연 씨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두 노인은 단풍지는 공원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일주일 후 자녀들이 모두 모였다. 수연의 딸 지수, 아들 민호, 태준의 아들 민수, 딸 수진. 넷이 함께 왔다. 엄마, 아버지, 저희가 모금했어요. 지수가 말했다. 모금? 네. 저희 넷이서 1,000만 원 모았어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로 여행 다녀오세요. 제주도든 해외든. 태준과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자녀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정말 못됐어요. 괜찮아. 이제 이렇게 함께 있잖니. 그날 저녁 다 같이 식사했다. 작은 아파트 거실. 6명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밥 먹고 얘기하고 웃었다. 행복했다. 수연은 생각했다. 57세에 재혼한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구나. 힘들었지만 결국 행복해졌구나. 태준도 생각했다. 62세에 다시 사랑을 시작한 게 옳은 선택이었구나. 자녀들이 떠난 후 태준과 수연은 소파에 앉았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수연이 물었다. 네, 잘 살았어요. 태준이 웃었다. 앞으로도 잘 살 거죠? 당연하죠. 우리 100세까지 함께 살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다. 세상은 그들을 무시했다. 자녀들은 그들을 배신했다. 이웃들은 그들을 조롱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사랑했다. 끝까지 함께했다. 그리고 결국 행복을 찾았다.